한의사 모임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친구가 골프를 치는데 연습장이나 골프장에서 다정한 남녀는 다 불륜이라고.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 정말 불륜이 그렇게 많은가 물어보더군요. 불륜에 대해 물어보는 거 보니 보나마나 불륜으로부터 안전한 외모의 이물로 짐작되어 왠지 모를 동지의식이 이 콘텐츠는 문화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댓글로 많은 분들이 자기 주변에서 들은 얘기들을 해주는데 타직종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루는 것을 보니 정말 주변 얘기인가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개원애들은 대개 원장실 치료실 사이 왕복이 일상이고 그렇다고 둘셋 있는 직원과 그리 특별할 일도 없죠. 실제로 원장과 직원 사이 불륜 이런 건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규모가 제법 있는 직장에서는 엄청 많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군요. 어차피 그 방면의 유전자가 타고난 그들만의 리그일 테니까요. 암튼 불륜과 인간사 이런 주제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다 이런 의견이 있었죠. 인간이 사회적 번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만든 도덕, 윤리, 종교, 사회적 제약만 아니라면 순수한 생물학적 측면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짝과 에너지를 교환하는 게 자연에 더 가까운 상태라고. 즉 불륜이 자연스럽고 정조가 인위적인 것이라는 거죠. 사회 유지를 위해 다 억누르고 사는 거다 뭐 이런 뜻인데 결론은 서로 합의만 하면 자유롭게 도킹을 해야 세상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라는 것이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보노보 원숭이의 예를 들더군요. 아시는 분만 알고 모르는 분은 전혀 모를 보노보 침팬지에 대해 설명하면 영장목 성성이과의 포유류, 몸무게 70에서 82cm, 몸무게 30에서 40kg이다. 학명은 판파니스쿠스 별명이 피그미 침팬지라고도 하는 만큼 침팬지와 유사한 종이죠. 처음엔 침팬지 아종에 속했는데 1933년 독립된 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들이 인류학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그들의 독특한 평화유지 방식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 전문용어로 야스, 도킹이라는 방식을 통해서죠. 보노보의 성생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개방돼 있어서 자연 다큐멘터리를 찍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이들에게도 권장하는 동물 다큐멘터리에서 침팬지는 자주 나와도 보노보는 거의 나오지 않는 이유죠. 이들의 삶에서 도킹은 숨쉬듯 자유로운 것이라 화면에서 그걸 빼면 찍을 게 없습니다. 이들도 동물인 만큼 구성원 간 갈등의 조짐이 포착됩니다. 그럴 땐 어김없이 도킹으로 해소하죠. 충격적인 건 암수 사이뿐 아니라 동성 간에도 그 짓이 통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이들은 양성애자로 어미새끼 관계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야스를 하는데 암컷은 사춘기가 되면 다른 무리로 떠남으로 남매 사이에 그 행위는 없다고 합니다. 동족 간 갈등, 동종살해의 주원인은 서열 다툼과 영역 다툼, 즉 암컷과 먹이 차지와 관련이 돼 있는데 보노보 암컷은 난교를 즐김으로 집단 내 수컷끼리 싸울 주요 동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 보노보가 살고 있는 콩고의 삼림지대는 먹이가 풍부해 다른 보노보 무리들이 만나더라도 싸우는 일이 드물다고 합니다. 사실상 제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노보는 동족살해 사례가 거의 보고되지 않았을 정도로 비폭력적이고도 예외적인 유인원입니다. 그렇기에 혹자는 이런 예를 보며 인류가 향할 미래의 사회상이 보노보와 같은 프리아스 사회라고도 하는데 이들처럼 인간이 성을 매개로 해서 화합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아직 어떤 문화권도 프리아스를 주류 문화로 인정한 예는 없습니다. 일부 오지 부족민 사회에선 있을지 몰라도요. 이는 주류 문화권에 엄청난 컬처 쇼크를 주고 그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는 얘기이지만 뭐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인간 본성에 의해 그런 사회가 결코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 이미 히피족들이 보노보 사회와 같은 이상사회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히피족들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1960년대 중후반 베트남 전쟁의 휴작 상태와 불안한 미국 사회의 영향으로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고 시리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에 기존 사회의 질서를 부정하고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며 정신적 가치에 무게를 두고 인간성을 중시하면서 물질 문명을 부정하는 운동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히피이다. 여기까지 말하면 히피는 상당히 좋은 문화인 것 같은데 늘 그렇듯이 이상사회를 향한 급격한 도전은 지옥으로 끝난 경우가 많죠. 히피도 그러했는데 이들은 기존 권위를 부정한다며 자유분방한 의상과 헤어스타일을 하면서 원시공산사회스러운 공동생활을 하는 것까진 좋았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해방을 한다며 마약을 사용하고 경제활동은 거부한 채 집시와 같은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사회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제도 일부일처제가 자유를 해치고 인간성을 속박한다면서 주장, 아니 실천까지 한 것이 바로 프리아스였습니다. 결혼이란 제도가 부작용이 많으니 일부일처제를 고집하지 않고 모두가 원하는 대로 야스 아니 사랑을 하고 공동생산 아니 공동육아를 하면 모두가 내 자녀, 내 부모가 되는 사랑 넘치고 낭만 가득한 세상이 올 것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그 끝은 치정살인 지옥도였습니다.
보노보는 되는데 인간은 왜 안 될까 하며 그들의 아이디어에 혹할지 모르는 구독자들에게 쉽게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엔 옥동자 이영자가 있고 또 전지현 정우성도 있습니다. 히피들이 제시하는 난교 비 아니 모두와 사랑하는 사회에선 모두가 원하는 사람과 언제든 할 수가 있습니다. 옥동자 이영자가 하자고 하든 전지현 정우성이 하자고 하든 언제든지 오케이 하고 옥동자 이영자들이 관계를 가지는 횟수가 전지현 정우성들의 횟수와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기 어렵습니다. 분명 내키지 않는 상대도 있고 경쟁이 심한 상대도 있지요. 하지만 특정 파트너만 원한다면 그건 규칙 위반이죠. 옥동자 이영자도 언제든 공평하게 사랑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정신으론 안 되니 단체로 약을 먹고 한 건가? 뭔 개소리야?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인간 본성의 간직한 정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옥동자 이영자가 구애를 할 때와 전지현 정우성이 구애를 할 때 분명 상대방이 반응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자와 영자는 관계 속에서도 외로웠습니다. 이런 동병상련을 공유한 그들은 서로를 공감하게 되고 서로를 이해한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사랑의 구걸을 할 필요가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서로가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둘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싹트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우성이가 둘의 관계에 남다른 관심이 생겼습니다. 동자를 특별히 챙기는 영자에게 왠지 모를 신경이 계속 쓰였습니다. 자신과 관계를 원하는 스트리트 파트너들이 널린 우성이었지만 영자가 동자를 특별히 아끼는 그런 마음을 자기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성이도 영자와 연애를 신청합니다. 특정 파트너와 배타적 관계를 갖는 것은 규칙 위반입니다. 영자는 우성이와도 연애를 해야 했습니다. 짧은 연애가 끝나고 영자는 바로 동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성이와 관계할 때의 반응도 동자와 할 때와 분명 달랐습니다. 우성이는 동자가 받는 사랑을 영자에게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성이는 영자와의 육체 관계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영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정열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와 그런 관계가 아닌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와 우성이의 그런 움직임을 지켜보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우성이와 더불어 집단에서 매력 투탑이었습니다. 인기가 많아 언제든 파트너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왠지 우성이가 자기보다 못한 영자에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못내 괘씸했습니다. 그 마음은 어느새 영자를 향한 적개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성이가 영자에게 접근할 때마다 회방을 놓고 동자와도 일부러 관계를 가져도 봤습니다. 그러나 우성이는 그런 지연이에게 특별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영자의 마음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자와 영자의 관계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신만 소외됐다고 느낀 지연이는 영자와 다투는 일이 많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와 영자가 큰 싸움이 벌어졌고 우성이와 동자는 다급히 말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비를 건 지연이가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성이는 노골적으로 영자를 두둔했습니다. 우성이의 그 모습에 이성을 잃은 지연이는 그만 손에 쥐고 있던 야마토 건을 발사했습니다. 뭔 개소리야? 어떤가요? 기존 관념을 버리고 아무리 구속받지 않는 자유연애 집단연애를 즐기자 해도 두 사람 사이에 어쩔 수 없는 둘만의 감정이 생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랑의 호르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옥시토신이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엄마의 모성애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성 간의 독점욕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성으로 절제해야 하는 시시한 사랑 말고 모두가 함께하는 사랑을 하겠다고 시도한 그들이지만 한 사람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랑이 더 큰 절제를 필요로 할 수도 있음을 몰랐던 겁니다. 신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즉 배타성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배타성이 없는 사랑이란 필연적으로 상처를 만듭니다. 모두와 친해지려고들 싶었겠지만 결국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말지요. 삼각관계가 바로 그런 것이지요. 세상의 비극적 로맨스에는 그런 이야기들로 뭉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히피의 자유연애 프리아스 집단연애가 실패한 이유이며 그들의 낭만 넘치는 사랑의 낙원은 대개 치정살인 지옥도로 파탄났습니다. 보노보 원숭이 사회 같은 평화사회, 완벽한 자유연애가 함께하는 그런 세상은 아마 공산주의 낙원하고 비슷한 경지일 거라 생각됩니다. 공산주의 낙원의 시도 역시 어떻게 끝났는지는 모두들 알지요.
어쩌면 우리 호모사피엔스에게 일부 일처제 유전자가 자리 잡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생리학적으로 판파니스쿠스 즉 보노보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방식의 사회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들 사회가 인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보노보 원숭이는 현재 멸종위기 종으로 2만여 마리 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인간은 아직 이루지 못했으나 그들은 이룩한 평화사회를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지켜주면 좋겠습니다.